자, 교재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요. 자, 종류 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나와요. 자, 이 세 단어는요, 따라 볼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 정리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비교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작은 네모가 대지가 되고요. 다음에 중간치가 택지가 되고요. 가장 큰 것이 부지가 돼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먼저 대지는 공간법에서요. 28개 지목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지목은 지목이 대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대지가 되는데요. 지목이 대가 되면 용도를 따지죠. 주거용과 상업용. 그래서 주상 두 가지는 무조건 대지가 돼요. 자, 주상 대지가 되고요. 다음에 택지하고 부지는요. 지목과 거리가 멀어요. 공간법이 아니고요. 활동상 용어인데 주로 감정 평가상 용어입니다. 택지도 마찬가지로 용도를 따지는데요. 택지하게 되면요.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세 가지예요. 주상공 세 가지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바로 건축용지가 돼요. 자, 주택, 상가, 공장 용도가 택지가 되고요. 우리 시험은요. 자, 주거용, 상업용, 공용물에서 이를 자, 택지인데요. 이를 획지라고 한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획지하면 틀린 말이고 택지를 말이에요. 당연히 대지보다 택지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넓은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부지입니다. 부지는요. 한 단어로 바닥 토지라고 불러요. 바닥에 깔린 땅을 말합니다. 바닥 토지. 예를 들면 도로가 지나가요.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도로 부지.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가 되고요. 다음에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바닷토지가 하천 부지가 돼요. 한 가지 더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밑에 깔린 이 바닷토지가 바로 그대로 건물 부지가 되고요. 줄여서 건부지입니다. 부지는 모든 바닥 토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건물이 있으니까 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도로나 철도나 하천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못 짓는다. 그래서 얘는요. 건축용지가 되고 얘는 비건축용지가 돼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는 먼저 건축용지가 있고요. 다음에 비건축용지가 있어요. 건축용지는 주상공 세 가지죠. 비건축용지는 바로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를 가리킵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니까 부지가 가장 넓은 의미가 되겠네요. 이러면 질문 마음대로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지는 부지에 포함된다. OX. 동의 맞는 말이잖아요. 부지는 대지에 포함된다. OX. X.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묻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보았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후보지와 이행지는 아주 중요해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한마디로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래 보니까 박스가 있죠. 자, 이 박스를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먼저 토지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종류는요. 한문으로 공부해요. 종류.
종류가 되고요. 그럼 종류하게 되면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종별이 있어요. 자, 종별이 있고요. 종별. 그 다음에 유형이 있습니다. 자, 종별과 유형을 합해서 이렇게 종류가 돼요. 따라서 대개 종류하게 되면요. 종별과 유형을 가리킵니다. 합친 것이 종류가 돼요. 그러면 종류가 뭡니까? 하게 되면 얘는요. 용도상 분류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 반면에 유형은요. 용도가 아니고요.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에 따른 분류다. 용도성 마찬가지죠. 용도성. 그러면 유형별 분류는요. 토지는 전부 다 개별 형태가 달라지죠. 어떤 토지는요. 맨 땅, 나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 건물이 있다, 건부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 꽉 막혔대요. 맹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 입구가 좁아요. 자료형 대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 고압 철탑이 있다. 선화지가 있고요. 어떤 땅은요. 토지가 삼각형이다. 그래서 삼각지. 또 도로 보게 되면요. 이것도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요. 주로 삼각지 보셨죠? 세모형. 이것도 있고요. 또 이런 땅이 있죠. 삼각지가 거꾸로 된 거 세모. 역삼각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모든 형태가 바로 유형별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종별에 따른 분류는 바로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용도 하게 되면 이제부터 교재 박스 보시면 돼요. 용도가 3개 나와 있죠. 자, 크게 보니까 택지지역이 있고요. 다음에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눈다. 대분류가 되고요. 대분류. 자, 그래서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더라. 이런 땅을 후보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후보지는 대분류 간 용도 변경에 따른 분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지가 농지로 바뀐대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후보지가 됩니다. 후보지. 다시 용도를 세분합니다. 그러면 택지지역은 다시 용도가 3가지죠. 첫 자만 쓸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주상공 3가지로 용도가 세분되고요.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선지역, 전답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다음에 임지지역은 다시 용절임지와 신탄임지로 세분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바로 소분류가 돼요. 이렇게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뀐다. 이런 땅을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세분된 용도 간에서 주상공끼리 서로 용도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가 되고요. 전답과 끼리 용도가 바뀌면 또 이행지가 되고 용신끼리 바뀌면 이행지가 됩니다. 따라서 후보지는 대분류 간 용도 변경, 이행지는 소분류 간 용도 변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종별과 유형인데요. 종별은요. 용도에 따른 분리다. 항상 용도가 붙으면 끝에 뭐가 붙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니까 얘는요. 종별 분석은 용도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지역 분석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유형별 분석은 바로 개별성에 따른 분리다. 개별성이니까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얘는요.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종류를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크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에 따른 분리니까 얘는요. 지역 분석에 들어가요. 결 분석에 들어가요. 지역 분석에 들어가지.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로 어디에? 지역 분석에 여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지역 분석에서 출제가 아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지역 분석과 관계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결 분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는요. 쭉 지우면 삭제, 지우면 돼요. 다 지우니까 결국 우리 교재는요. 얘만 딸랑 남잖아요. 이만큼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봅니다. 첫 번째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근거가 뭐냐?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입니까? 용도가 바뀐 땅입니까? 바뀌고 있는 땅이죠. 그럼 다른 말로 용도 전환 중의 토지예요? 전환된 토지입니까? 전환 중의 토지예요. 전환 중의 토지이다. 바로 영어로 ing가 붙어요. 진행입니다. 용도가 바뀌고 있대요. 전환 중의 토지이지. 하면 이런 단어를 조심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된 토지이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전환 중의 토지야. 가끔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후보지 인기 보내면서 용도가 전환된 토지 이거 못 찾아요. 해서 이 단어 놔버리면요. 지금 보니까 쉽지만은요. 지문 보게 되면 이런 한자를 못 찾는 말입니다. 전환된 틀리고요. 전환 중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예요.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28개 지목 아시죠? 지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목. 자, 이 용도를 보시면서 이제 지목을 따져봐요. 한자로. 용도가 주거용이면요. 지목이 한자로 뭐? 예, 대. 상업용은? 주상은 뭐라고 했죠? 대. 공장은 지목이 한자로? 공장용지 장이 되죠. 장. 전지는 지목이 전. 답지는 답. 과수원 과. 전답과 지목됩니다. 용제인지 지목이 뭐죠? 임야, 임. 신탄인지도 임야, 임. 지목 다 나왔습니다. 지목. 지금부터 지목 변경 보는 거예요. 다시 그림 보시면서요. 만약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그럼 후보지는요.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니까 지목은요. 전답과 지목이 대대장으로 지목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후보지는요. 자, 후보지는 결국 지목 변경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전답과가 대대장으로 바뀌니까 반드시 지목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합니다.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다음에 이행지입니다. 주상공길이 바뀌면 이행지잖아요. 그럼 이제 주거지가 상호지로 바뀐다. 이행지 맞죠? 지목 변경 있다 없다? 없다. 대가 되니까 없다. 다음에 공장이 상호지로 바뀌어요. 이행지 맞잖아요. 지목 변경 있다 없다? 장이 대로 바뀌잖아요. 지목 변경 있대 말입니다. 따라서 이행지는 지목 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행지는 반드시가 아니고요. 지목 변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요거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28일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데 다만 깊이 있게 보니까 모의고사는요. 이것저것 구석구석 다 묻더라고요. 구석구석 묻더라. 기출 문제는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하니까 색깔로 씁니다. 성숙도. 얘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성숙도. 그러면 성숙도가 뭐냐? 다시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때 바뀌는 정도, 요 화살표 길이가 바로 성숙도가 돼요.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정도, 개발의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농지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전부 다 싹 바뀌는데 2년 걸린대. 성숙도가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아주 빨라요. 만약에 용도가 바뀌는데 100년 뒤 바뀌면 아주 느리겠지. 두 가지입니다. 성숙도는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입니다. 느린 경우를 완만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땅은요, 성숙도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지. 그래서 2년 만에 싹 바뀐대요. 이렇게 빨리 바뀐다면요, 이때 농지의 지가는요, 급등합니까? 조금만 올라갑니까? 급등하죠.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빨리 바뀐다면요, 현재 용도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가 다 현재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등하더라. 장래가 중요하다는 것은 빠른 경우는요, 전을 중시한다, 전환 후를 중시한다. 전환 후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 후에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장래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천천히 바뀌어요. 100년 뒤에 바뀐대요. 땅값이 급등한다? 거의 안 오른다? 안 올라요. 이럴 때는요, 현재 농사를 계속 짓는 게 현명합니다. 따라서 완만하면요, 이때는 전환 전 현재가 중요하다, 전환 후 장래가 중요하다. 전환 전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후보지역 문제를 전부 걸어서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시험은요, 여지껏 뭘 묻고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지껏 나온 것은요, 얘가 너무 잘 나와요. 얘가 너무 잘 나와요. 무슨 말이죠? 임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공업지가 상호지로 바뀐다.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에서 뭐가 뭐로 바뀔 때 후보지, 이행지. 얘가 너무 잘 나와요. 득점 가능하잖아요. 엄청 나왔고요. 다음에 성숙도. 성숙도는 어디서? 여기서요. 지역 분석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 시험은요, 자, 뭐가 뭐로 바뀌더라. 성숙도가 빠르다, 완만하다. 얘만 출시되었고요. 여기서 문제가 다 풀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요. 맹지와 자료형 토지, 자료형 대지를 볼까요? 자, 맹지와 자료형 토지는요, 지금부터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합니다. 그림으로. 그림 볼게요. 자, 이런 토지와 도로 같습니다. 그러면 번지가 붙죠. 얘는 10번지, 11번지, 12번지, 20번지, 21번지, 번지가 쭉 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여기서 24번지 땅은요, 꽉 막혔네.
꽉 막힌 땅 무슨 토지? 맹지. 얘가 맹지가 되고요. 맹지 특징은요. 꽉 막혔으니까 절대 건축 X,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맹지에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와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니까 이렇게 입구가 좁은 자료형 토지가 돼요. 그래서 맹지를 도로 내면요. 바로 자료형 토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4번 내려가요. 필지, 획지 아주 많이 나왔죠.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지문 잘 나옵니다. 자, 필지, 획지를 정리합니다. 다시 12번지 땅을 볼까요? 땅이 있는데요. 땅은 하나인데 이 땅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획지가 둘 다 될 수가 있다. 이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필지하게 되면 무조건 권리를 집어넣으면 돼요.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획지는 무조건 가격을 넣자. 가격을 묻게 되면 획지가 돼요. 확인합니다. 권리는 무슨 땅? 필지. 가격은요? 획지라고 연결하시고요. 그럼 이 땅 보면서 묻습니다. 12번지 이 땅은 도대체 땅값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요. 필지를 물어요? 획지를 물어요? 얼마 합니까? 물으니까 바로 획지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5억이다 하니까 이제 다음 묻죠. 도대체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 묻게 되면 뭐 묻는 거지? 바로 권리, 필지를 가리킵니다. 같은 땅도 권리는 필지가 되고 가격은 획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필지는 어디서 공부하죠? 바로 공간법에서요. 필지를 공부하고요. 공간법 하니까 오늘 공부했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 들어보셨죠? 법경기 중에서 바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요. 필지마다 권리가 달라진다 해서 필지는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2차 과목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대개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가 붙어요. 이렇게 지번을 붙여서 반드시 구청, 소관청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단위가 돼요. 다섯 번째. 필지는요. 오늘 공부했죠.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다. 특히 소유 활동에서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소유 활동에 보면 뭐 소유권 떠올리고 소유권. 그러니까 바로 권리를 가리킨다. 소유 활동에서는요. 필지를 중시합니다. 다음에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키니까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부르죠. 따라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경기로 보게 되면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겠죠.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요. 획지는 구청에 등록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통 획지하게 되면 어떤 땅이 있어요. 만약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더라. 어떤 용도로 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이용 단위가 돼요. 용도 단위 또는 이용 단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죠. 획지는요. 거래 활동에서 중시합니다.
거래가 뭡니까? 사고 파는 거죠. 주고받는 거. 무엇을? 가격을 사고 팔고 주고받더라. 그래서 거래 활동은요, 특히 자 가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얘가 지문이 2번 나왔고요. 부동산 거래 활동은 필지보다 획지를 더 중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거래 활동은 획지보다 필지를 더 중시한다. X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따라서 여기까지가 필지, 나머지가 획지가 됩니다.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요. 기억번 필지. 필지는 한 줄 밑줄입니다. 공간법상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필지가 되고요. 다음에 획지는요. 2줄 밑줄입니다. 인위적, 자연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여기까지를 가리킵니다. 디귿번요.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 볼까요? A번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가장 많습니다. 칠판 볼까요? 한 필지 이꼴 한 획지인데 양자가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B번, C번요. B번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도 있고 C번요. 여러 개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대요. 이 말은요. 서로 다를 수도 있대 말입니다. 요 모든 경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A번 볼까요?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된대요. 그림 봅니다. 자, 그림 보게 되면요. 11번지 땅이 있습니다.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 지었어요. 주택을 지으니까 용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용도가 한 개지. 그러니까 한 용도. 한 용도니까 뭐 한 용도가 바로 한 용도 한 획지가 돼요. 그래서 한 필지에 한 개 용도로 쓰더라. 얘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A번. 다시 10번지 땅 보세요. 몇 필지? 한 필지. 땅이 클 뿐이지 한 필지입니다.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위치가 좋아요. 내거리. 여기서 뭘 많이 보죠? 주유소. 주유소 보게 되면요. 앞에서는 기름 넣고요. 옆에 편의점 있고 뒤에 카센터가 있고요. 많이 보셨죠? 주유소인데요.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가 몇 개? 3개. 용도가 3개면 이꼴 3개 용도 3획지가 돼요. 3개 용도를 가리킵니다. 얘가 몇 번? B번입니다.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된대요. 그럼 결국 용도가 3개다. 용도가 다르면요.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이럴 때 일괄평가한다. 구분평가한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구분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이거 전부가 몇 필지예요? 9필지. 전부가 9필지다. 여기다가 아주 큰 할인 매장을 지었다. 할인 매장이에요. 용도가 한 개입니까? 9개입니까? 한 개죠. 한 용도니까 바로 한 획지가 돼요. 한 용도. 그래서 여러 필지가 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가 몇 번? 10번입니다. 그럼 용도가 하나라면요. 같은 용도라면요. 이 모든 필지는요. 따로따로 평가합니까? 한꺼번에 일괄평가합니까? 일괄평가. 이럴 때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바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보았고요. 다음에 5번과 6번 볼게요. 5번은 나지가 나오고요. 6번은 건부지입니다. 자, 나지와 건부지는 이 그림 아시잖아요. 먼저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다. 맨 땅. 무슨 땅?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은 무슨 땅? 건부지. 그래서 나지, 건부지. 그래서 건물 있다, 없다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나지 있죠. 나지. 나지는요. 기역번 1번, 니은번 우리나라. 그래서 니은번을 동그라미.
우리나라의 나지가 출제가 돼요. 첫 줄, 우리나라에서 나지란 두 줄 밑줄 하세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 이를 그대로 나지라고 불러요. 요즘은 기억하시고요. 다음 6번 건부지입니다. 자, 건부지 볼까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부지입니다. 토지비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은요. 낡은 건물이 그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낡은 건물이 부담을 준다. 얘가 바로 정가입니까? 감가입니까? 감가. 무슨 감가? 건부감가. 따라서 건부지는요. 낡은 건물이 부담을 주더라 해서 원칙이 건부감가예요. 예배적으로 오히려 낡은 건물이 있는데 땅값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건부정가입니다. 예배가 건부정가가 돼요. 예를 들면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낡은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될 거래요. 앞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거다. 자, 이런 지역은요. 땅값 오른다 내린다? 많이 올라가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건부정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부지만 나왔다면 원칙이 건부감가, 예배가 건부정가가 된대요. 따라서 기억번 원칙이 건부감가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니은번 예배가 건부정가가 됩니다. 7번요. 소지. 소지는요. 밑줄 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밑줄. 개발 안 된 땅, 자연 그대로 토지가 소지 상태, 소지가 되고요. 8번요. 선화지입니다. 선화지는요. 첫 줄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토지가 선화지가 되고요. 9번요. 포락지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되고요. 10번요. 법지와 빈지. 기억번요. 법지. 법지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경사진 토지 밑줄, 경사지를 가리킵니다. 한 줄 내려가서요.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여기까지가 법지 내용이고요. 니은번요. 빈지. 빈지는요. 자, 첫 줄 해변 토지 밑줄. 그래서 해변가 토지가 빈지가 되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얘가 바로 해변가 토지로서 빈지를 가리킵니다. 11번 공지요. 공지는요. 첫 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표를 적용하고 한 필지 내에서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돼요. 12번요. 유휴지와 휴환지와 공환지입니다. 기업번 유휴지는요. 놀리고 있는 밑줄, 노는 땅이죠. 바람직하지 않게 노는 땅은 유휴지가 되고요. 휴환지는요. 쉬게 하는 밑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가 휴환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환지는요. 한 줄 모두 밑줄입니다.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환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계지는요. 자, 첫 줄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택지 이용에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의 토지가 한계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의 분류가 되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은요. 토지 분류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별도로 자, 부동산 특성 전부 다 진도 나올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속성 진도 다 마치고요. 이어서 수요공급 있죠. 경제로 넘어가서 수요공급 법칙이 있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자, 얘는 좀 중요합니다. 꼭 유의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죠. 첫 번째. 오늘 처음 오신 분. 두 번째. 1월달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하면 기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 기초가 약한 분입니다.
다라고요? 전부 다라고요? 그건 알 건데요. 예. 자, 좀 있을 거예요. 예. 처음 오신 분이거나 기초가 약하다고 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3월, 4월 달입니다. 3월, 4월. 자, 2달 과정이 8주입니다. 오늘 첫 주 끝났습니다. 끝났잖아요. 다음 주가 2주 맞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수업 있잖아요. 역시 8주입니다. 그러면 1월달 첫 주 끝났잖아요. 오늘은 지나가세요. 1주차는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처음 공부한다. 기초가 약하다 하신 분들은요. 미리 1, 2월달 2월 2주차 이 강의를 미리 듣자. 자, 미리 듣고 다음 주 강의 듣는 게 좋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주 듣고 다음 주 강의 듣게 되면요. 굉장히 확 열리거든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과정이 좀 엇갈리면서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까지 다 보완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2주 듣고 다음 주에 되면요. 굉장히 공부가 아주 능률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오시면요. 분명히 확 따라잡을 거예요. 그래서 2주 듣고, 2주 듣고, 3주 듣고, 3주 듣고 이렇게만 하시면요. 학교는 아주 잘하는 공부가 됩니다. 요거 부탁드리고요. 자, 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